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참 기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만 결국 우리 경제가 살아가고 국민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생기고 고용이 되고 분배 근원도 마련되고 복지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기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내에다가 새로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해 들어오는 것도 점점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는 형편이죠. 왜 이럴까?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너무 많다. 이 기업하는데 관련되는 규제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도저히 어떻게 머리로 외울 수가 없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법에 어디에 걸릴지 제대로 다 알고 하는 사람이 아마 거진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참 거미줄 같은 규제가 깔려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상 참 우리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반기업 정서, 기업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민적 감정이 너무 팽배해 있다. 이것은 바로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 두 가지가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반기업 정서는 결국 반자본주의 심리입니다. 반자유시장 경제 심리입니다. 제가 참 이 채널을 개설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이해 또 시장을 경시하는 또는 시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국민적 정서나 인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낮춰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것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릴 길은 없는가. 거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있겠는가. 한 것이 이 채널을 개설한 배경이다, 동기다 하는 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기업 정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타당성, 정당성 이것을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공해 준다 하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여야 후보 할 거 없이 주로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을 갖다가 규제하고 억누르고 옥죄고 어렵게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을 본물처럼 쏟아내 놓습니다. 선보입니다. 여기서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이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팽배해 있어요. 이건 여야 불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몇 번에 걸친 선거 때 또 이번에도 틀림없이 나올 거 소위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의 포장. 저는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 미신에서부터 우리 한국 국민들이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현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졌느냐. 그 원인이 뭔가, 그 근원이 뭔가, 배경이 뭔가. 제가 나름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기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하는 걸 첫째로 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자선사업하는 단체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 하려고 만들어진 조직 아니에요.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윤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기업의 이러한 이윤 동기가 그 기업 존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이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도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윤을 못 내는 기업이 오히려 이거는 죄를 짓는 기업이죠. 그건 사회에서 축출돼야 될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생산과 고용을 통해서 기업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눈에 목표를 내가 사회에 기여하겠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업이 산출물을 내고 그 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용을 이룩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발생하게 해주는 거, 이것으로 기업의 존재가치, 기업의 책무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이외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거는 부가적인 것이다. 하면 좋고, 그러나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조금 더 손상되거나 저하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기업과 기업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업은 그 자체 참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기업의 기업주,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이 재벌 총수 또는 재벌 일가라고 이해되는 이 기업주들의 부분적 일탈 행위가 그 기업 내에서든지 혹은 기업 바깥에서든지 혹은 고객에 대해서든지 혹은 종업원에 대해서든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 불쾌감, 이것이 바로 그 기업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너무 많다 하는 이런 점이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이유는 기업이 참 고용하고 생산하고 월급 다 주고 그렇고 비용 다 지불하고 남는 이윤이 있었을 때 그 이윤을 적절하게 기업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서 배분해서 주주에게도 돌아가고 혹은 재투자 재원으로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보너스로도 지불될 수 있고 이러한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로 환원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인식.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사회에 다 환원이 되죠. 그러나 바로 직접적으로 사회로 환원돼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팽배해 있어요. 조사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의 약 57%, 공무원들, 심지어 공무원들도 약 53%, 경제를 안다고 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약 33% 정도가 기업이 이윤이 생기면 그것은 자기가 즐겨서는 안 되고 사회로 도로 다 내놓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옳은 생각인가? 그럼 기업은 하는 사람들은 뭐하러 기업을 하겠습니까? 기업에서 돈 벌었으면 자기도 좀 즐겨야죠. 예? 기업을 운영한 결과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참 엄청난 위험을 부담해 그 보상이 사실은 이윤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업이 실패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을 때 그 누가 그 손해를 갚아줄 건가? 이익이 났을 때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한마디로 기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 개발에 있어서 우리 군인들이 집권에는 성공을 했지만 경제를 혼자 이끌고 나갈 수 없다. 즉 기업과 협조해서 같이 이 경제를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소위 정부와 기업의 연합, 저는 이걸 한국 주식회사 신화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방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결과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통령 혹은 정부가 상당히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할 때가 많고 그 반대급부로서 또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호 도움는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데서 생기는 현상을 갖다가 소위 정경유착이다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이면서 기업들이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기업활동, 특히 위험 부담을 통해서 성취한 그 성과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경유착의 결과로서 쉽게 얻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회에 안 대놓고 지가 혼자서 즐긴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경제사회가 변화되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척식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서부터 고생산성 부분에 종사하는 산업 또는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저생산 부문의 산업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간에 엄청난 소득의 격차가 분배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보아지는데 경제가 잘 순환되게 되면은 원시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가도 그 다음 과정을 통해서 이 벌어졌던 소득이 다시 좁아지는 그러한 소위 낙수 효과랄까 파급 효과랄까 할까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유연한 경제로 간다면은 이러한 부작용을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 우리 경제가 너무 경직돼 있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경직되는 데 있어서는 그 흐름을 막는 중요한 장애 요인이 정부 자체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기업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일부 기업주들의 절제되지 아니한 그러한 어떤 인식, 행동, 아까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사실상 굉장히 정폭되어 가지고 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참 많은 예를 본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서양에서는 이 돈을 버는 역사, 소위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그 경제를 지탱하는 정신적 기초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축적되었고 거기다가 서양에서의 그 기독교적 특히 개신교의 이 직업관, 부에 대한 사상 이런 것이 결부되어 가지고 참 근면하게 노력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신의 뜻에 적합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오는 부 소위 청부 바르게 노력해서 버는 부에 대해서는 사회가 이것을 갖다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하는 이러한 게 우리부터 이렇게 형성돼서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이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룩한 그러한 경제적 성과를 불과 몇십 년 동안에 해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신적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기관이 약했다. 이런 점도 들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이 경제교육의 실패 이걸 하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이 반기업 정서가 사실은 한국만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웨덴, 일본 등 모두 유사한 반기업 정서를 겪고 사회적 진통을 경험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다 있었어요. 다만 이것을 갖다가 잘 극복한 나라들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그렇지 못하면은 경제는 거기서 정체되게 마련인데 어떤 나라든지 다 특이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그런 특성 하에서 경제 발전과 고도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성장통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잘 소화시키고 또 치유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기업주의가 정착하고 이러한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업인들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도 크게 작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유시장 경제는 거기서 멈추게 되고 다음부터는 쇠락, 경제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경제교육에 대해서 이 자유기업은 조금 오래전입니다만은 한국의 반시장적 국민 정서의 원인 규명.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시장 경제 교육을 비교하는 공모전에서 당선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논문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시장 경제 원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국은 그러한 학습이 중국에 비해서 태부족이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시장 경제의 원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초등 4학년 사회과목에서 보면 중국은 무려 24% 이상을 기술하고 있는데 한국은 겨우 10% 정도밖에 기술 안 하고 있다. 기업이 경제에 더 중요하냐, 정부가 더 중요하냐. 중국에서는 기업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정부가 중요하다 인식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 즉 시장 기능에 대한 설명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교과서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자본가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 쉽게 부를 축적해가지고 임금 노동자들을 갖다가 착취해서 더 가난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기술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다.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문제에 대해서 중국 학생들은 뭐 별로 그걸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 기업이냐 정부냐. 중국 학생들은 기업이라고 대답하고 한국 학생들은 정부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현상. 그다음에 희형평을 보다 중시할 것이냐, 능률을 보다 중시할 것이냐. 근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능률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편이 약 50%나 되는데 반해서 명색이 자유시장 경제국가,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 한국에서는 36% 정도에 그친다. 이런 정도의 지금 시장 경제 교육을 지금 이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정부에서는 기대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라의 경제의 100년 대계를 생각할 때 이 경제 교육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이러한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이 반기업 정서, 반시장 정서는 점점 더 심화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가 시장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지만 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정부, 시장이 할 수 있는 거,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를 또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시장에 맡기고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의 변화가 와야만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데 그 밑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 반기업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 면에서는 기업 자체보다도 기업주에 대한 반감이 혹은 그를 비난하는 그러한 쪽의 생각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주 또는 기업들이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지 않도록 이제 절제하는 그러한 기업주의 역할, 인식, 행동, 규범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강조할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기업들이 충분히 이윤을 보고 그것을 갖다 즐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좀 더 인식을 높이 가질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참 사회 질서로 법치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 내지는 자유기업주의 경제.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런 정체성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 물론 온 국민이 다 앞으로 독탄에 빠지겠지만 기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이 존립할 수 있을 건가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저는 이 정부는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가 왔을 때 기업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기업이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존립 기반이 다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사회의 이 참 기본적인 질서, 기본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히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이 대기업, 재벌기업 이런 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기업 정서와 관련된 말씀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이 반기업 정서를 이야기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다른 한쪽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